1929년에 그 천문학자인데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엇이 발견되냐면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우주가 이렇게 계속 커가고 있다는 것은 요즘 이론에 나오면은 그 원자보다 더 작은 곳에 현재 모든 우주에 있는 그 에너지나 질량이나 물질들이 전부 한 곳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점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정도로 작은 곳에 모든 우주의 물질이 다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초기에 갑자기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주가 오는데 현재 우주가 지금 137억 년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주가 지금처럼 계속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와갔는데 1929년에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는 이제 이와 같은 이론들이 우주론의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는 계속해서 우주가 적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우주 어떤 시기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현 우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한 35억 년 내지 40억 년 전에 35억 년이나 4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그전에는 생명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100억 년 동안에는 우주가 우리가 말하는 생명체가 전혀 없다가 그저 100억 년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그런 생명체가 형성돼서 나왔다가 지금 우리 사람도 되고 나무도 되고 동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은 우리 보통 평균 잡아서 사람 몸에 세포가 약 70조 개 정도 되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세포 속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세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이 35억 년이나 40억 년 전에부터 형성되어 왔던 그 생명체가 살아온 역사적 궤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생명체들이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침팬지는 약 1.5% 정도밖에 유전 물질이 다르지 않아요. 98.5%는 침팬지나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는 0.1%만 달라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크릭하고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40년 지난 다음에 사람의 유전 정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몇 년 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정보가 약 3만여 개가 사람의 유전 정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런 그 사슬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꼬아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신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신호가 어떤 물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신 이런 그 이름을 갖는 어떤 물질들이 반드시 A는 T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고 C라는 것은 G라고 하는 것을 연결되면서 이것이 세 개 모이면은 하나의 유전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전 정보는 이것이 1000개 이상 모여가지고 하나의 유전 정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적은 것도 최소한 이 사다리가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만드는 건 뭐냐면은 이 정보로 가지고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단백질 원료가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20개밖에 없어요. 이제 단백질 원료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은 20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실제 끌어오는 재료를 봤을 때는 정보 내용은 다르지만은
실제 끌어오는 물질은 똑같은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이것이 이제 지금 한 2000년경에 발견이 되죠. 그런데 놀라울 게 어떤 일이 됐냐면은 방금 저렇게 했는데 이러한 정보 속에 지금부터 35억 년이나 수만 년, 수백 년 전에 형성됐던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라든가 다른 것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몸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테리아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유전 정보가 한 200가지가 돼요. 또 어떤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우리한테 전해져 가지고 우울증을 유발시키거나 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유전 정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많은 40억 년 전부터 형성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서로 교환되면서 사람도 되고 식물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3분의 1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중에 어떤 것하고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3분의 1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는 1000개 중에서 하나가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 3개의 정보가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고, 어떤 것은 1000개의 사다리가 하나의 정보를 나타내는데, 이런 정보가 1000개 중에서 하나만 다르는 거예요. 두 사람들끼리는요. 거의 똑같죠. 그런데 왜 1.5%밖에 다르지 않는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면은, 이 1.5%밖에 다르지 않는 이 정보 내용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약 80%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보 내용은 몇 가지 다른 게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은 80%가 달라지다 보니까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생명체 흔적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푹 떠오르는 거죠. 푹 떠오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된 정보를 유실되고 없어지면은 오늘날까지 생명체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유실돼서 사라져버리면 지구상에 그 생명체는 없어지고 말고 어떤 것들은 지금까지 남아서 계속 그렇게 수백만 년을 남아서 오는 거예요. 남아온 것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 내용을 특별한 정보로 조합해가지고 계속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주 오랜 시대부터 그런 정보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생명체들마다 뭘 말하냐면 처음에는 경험 내용만 갖고 있다가 이 경험 내용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 경험 내용들을 하나의 통합된 통일체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하나의 정보였는데 어떤 시기가 지나면 이 전체가 통합된 나로 인식되는 거예요. 나로. 그러니까 사람만 나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다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가지고 계속 자기를 닮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70쪽이나 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정보 속에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정보만 전달되는 거예요. 이 정보는 어떤 거냐면은 물론 이 정보, 이건 지금 그 유전 물질하고 우리가 말하는 엽식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일단 이것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것 가지고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나라고 하는 의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의식은 실제로 더 뒤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 생기기 전에 생명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한 내용을 불교에서 말하면 업식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 생명이 자기 정보 내용을 유전 물질로 전해주지만 다른 한편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건 물질화된 거거든요. 물질화된 건데 물질화되기 전에
무엇인가 그 물질들의 차이를 판명해내는 그런 힘이 있어요. 물질이 판명되는 게 아니고 물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 차이를 읽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생명체가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완전한 무적 상황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로 보면은 무적 상황이지만 이 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생명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인연을 만들면은 생명체라고 하는 모양을 현상시키는 거예요. 현상. 그것이 우리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박테리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어떤 인연이 되면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 곳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형성돼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는 내용을 통합시켜서 후손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한 내용을 아는 거라고 알려지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드디어 여기서 뭘 만드냐면은 생명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거기는 아는 것이 있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저장된 정보가 이렇게 한째 포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은 생명체가 나오기 전부터 우주 그 자체가 아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법신이라든가 연기, 법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돼 가는데, 그래서 이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는 것과 알려지는 이런 상태만 있었던 것이 알려지는 것이 많아짐으로써 이것을 통합된 하나의 의식체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요. 자, 그런데 이 나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자, 이제 이 생명체가 없다가 생명체가 흔들립니다. 흔들려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같이 인연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의 최초적 사건을 불교로 말하면 업식이라고 그래요. 정보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해진 정보가 남아지는데 이 정보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업식이 남긴 흔적이라고 그래요. 흔적. 알아차리는 것이 그냥 알아차리는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고 동시에 아는 내용을 자녀 세력으로 남겨간다는 말이에요. 뭔가 세력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는 정보들은 업식이 자녀 세력으로 남겨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업식 스스로가 그와 같은 알의 흔적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동시에 하나는 그것이 생물학적 정보로 연결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반반씩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해서 하나 정보를 갖고 있고 어머니 쪽으로 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셰프 하나하나 속에는 23쌍의 유전자 모양이 있죠. 23쌍이 있는데 한 쌍은 하나는 아버님한테 오는 거고 하나는 어머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쌍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뭘 남기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물질적 정보로 남겨서 우리한테 올려지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억을 기억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정보를 물려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우리를 낳기 바로 직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던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라는 정보는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유전 정보는 전해지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부모의 기억들은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24장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뭘 전해주느냐면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경향성만 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을 계속 듣고 이 기가 또는 그 유전 정보가 그걸 세밀한 차이를 인정해가지고 언어로 표출될 수 있는 능력만 우리한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학습되어 있는 학습의 내용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전달되는 게 없어요. 다만 그것이 학습하고 경험한 것이 전달되는 것은 여기서 만났을 때 유전 정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경향성만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기억들은 우리한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기억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자기 세력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힘들을. 그러니까 하나는 23쌍의 유전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본인들이 학습하고 기억하는 것은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학습하는 능력은 물려받았어요. 이 몸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 영역은 물려받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전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사실과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이런 경향 의식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오랜 생활 동안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 아마 이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원소 중에서 수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가 있는데, 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면은 그 가운데 그 무슨 이 속에 들어있는 뭐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든가 뭐 하면서 새로운 결합이 생깁니다. 새로운 결합이 생기면서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H2O라는 물이 형성돼요. 그런데 수소나 산소 속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이제 이 원자죠. 그런데 이것이 결합되면은 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의 하나하나 정보로 보면 하나의 정보밖에 아닌데, 그것이 통합된 이 식으로 함께 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모이면 그 모임들이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습성들이 우리한테 밀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나누면 이제 원자핵하고 전자로 또 나눠지죠. 그걸 더 나누면은 또 더 작은 물질로 계속 나눠지고, 더 이제 계속 물질 나오면은 요즘 새로운 이론에 하면은 촉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마지막 물질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까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은 마찬가지로 무의 영역에서 촉근이 요동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는 촉근이지만 모이면은 더 작은 소립자가 되고, 소립자가 되면은 다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되면서 모이면 새로운 물질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언가가 정보들이 모이면 그 정보들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의식이 항상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신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이렇게 부르는 5개 식이 있는데 이 5개 식을 의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식이 발생되기 바로 직전까지 현재 의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인식의 총합이에요. 그 인식의 총합이 의고 또는 의근이라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현행하면은 의식이 되고 현행하지 않으면 의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근 속에는 앞서 말한 대로 많은 무슨 심지어 식물의 유전 정보까지도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은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뭔만 발현되냐면은 사람으로서의 인식만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의근 속에 들어있는 많은 상속된 정보들은 다 발현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의식으로 일어날 때는 낱낱 하나하나 사건들이 의식으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는 것이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와 같은 생물학적 정보도 생기기 전에 우주의 요동이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은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요동이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 다음에 그 요동된 식의 내용은 묘하게도 각자 생물체마다 뒤로 나오면서 하나의 자기 우주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중첩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 우주를 보면 한 우주인데 거기서 파생된 생물로 보면은 그 생물이 자기 우주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왜 그러느냐면은 업식의 우주는 그 자체가 총체적인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면은 형상만 만들어내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 의식 인자가 함께 발현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염이라고 해요. 염. 기억할 염고 또는 알아차린다는 말하고 기억한다는 말을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장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임 속에서 다름들을 분별해내는 알미 형성되고 그렇게 알려진 알을 흔적으로 남겨서 다음 찰나를 상속시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하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이와 같은 것이 아까 말한 우주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업식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걸 업식이라고 부르느냐? 그냥 우리 흔히 많이 들은 깨달음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고 부르려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짙게 가가지고 업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 때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런 식으로 흘러서 이렇게 가게 있으면 이것은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업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주가 한 인간의 또는 한 생물체에 함께 어울려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지금은 내가 만드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나와 자연과가 함께 어울려 가지고 나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정보를 흘러가게 만드는데 업식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계를 해석하는 동력이거든요. 세계를 해석하는 동력이니까 그 동력이 밖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스님을 딱 봤을 때 이 가사가 어떤 색이라고 인정하도록 내 내적인 그 인식 내용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지 못하면, 즉 기억을 현행시키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빨간 것인지 붉은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업식으로 저장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업식을 밖으로 드러내서 형상을 재구성해내는 힘도 가울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마음만 그러느냐?
이 유전 정보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이게 최소한 세 개가 하나의 유전 정보라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있습시오. 그럼 이것이 하나의 이제 유전 정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유전 정보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누가 아느냐면은, 이 유전 정보가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인식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이 이제 알려지는데, 그래도 이것이 지절로는 못 나와요. 이 유전 정보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유전 정보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든 정보 앞에다가 붙어 있어가지고 프로모터라고 하는데, 이 정보를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작동해야만 생물학적 유전 전자도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한 인식 정보가 밖으로 뭔가를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전식이라고 해요. 그럼 전식이라고 끄집어내놨은 게 뭘 끄집어냈느냐? 내가 이미 무엇이라고 인식했었던 흔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그렇게 보여지도록 되어 있는 어떤 흔적을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냈거든요. 이게 딸려 나오는 것은 뭐가 딸려 나오냐면,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과 어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딸려 나와가지고 척 보면 내 앞에서 무엇이다라고 모양 짓거나 이미지로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희언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되려면 이렇게 모아진 업식의 정보들을 통합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의식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의식이 형성되는 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식이라고 불러요. 지식.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정보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정보를 통합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현됐을 때 제대로 사건을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속돼가는 것이 마치 부모로부터 유전 정보를 받아서 흘러간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한 개인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기억 내용들은 부모하고 상관없어요. 부모는 기억할 수 있는 생물학적 힘을 우리한테 물려줬다 하면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혼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건 부모하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생물학적 이 무언가 이 앞에 있는 이 프로모터가 정보를 내놓다 하듯이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 정보인 업식도 그것을 밖으로 떨쳐내게 하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 뭘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경험 내용들을 어떤 동력이 나의 인식 앞에 떠올려줄 때 어떤 모양이나 개념이죠. 떠올릴 때 나라고 하는 의식과 더불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인식될 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유가설아법이 있는데 이 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설됨으로 말미암아. 이 가설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가 아니죠. 거짓으로 설정됨으로 말미암아요. 자, 아까 이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소, 산소 속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이면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이 산소와 수소로 해체되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것이 나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한 인연이 해체되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설이라고, 가시설. 실제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인연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가
어떤 인연이 되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업식이라고 하는 이런 인연에 의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인식 주관이 형성되는데 많은 경험들이 모여 가지고 주체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순간에 나가 비로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성립되냐 하면은 완전히 인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내가 성립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내가 경험해 왔었던 나의 기억들입니다. 이 업식은 나의 기억들이고 유전 정보는 부모한테 물려받는 몸이고. 그런데 이 몸하고 나의 기억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밀착돼서 어떤 것이 보면은 유전 정보일 거 나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점에는 내가 기억해 왔던 것이 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의 경험은 부모들한테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식은 이와 같은 부모의 인연이나 환경 인연을 전부 통합시켜서 나의 경험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업식이고 유전 정보는 부모로부터 정확하니 쌍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업식이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더군다나 이 업식은 이와 같은 물질이 형성되기 이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 구성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밖에 있는 실체처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 중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히말라야 8,000 밑에 사는 사람하고 여기 사는 사람하고 시간의 흐름이 다르죠. 우리가 시간이 느리게 가요. 이게 중력이 더 센 데가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중력이 약한 데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또 하나는 속도가 있어요. 속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면은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은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빛의 속도처럼 빨리 달린다 하면 이 물체 자체는 빛의 속도처럼 달릴 수는 없지만 만일에 빛의 속도로 달린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시간이 정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지금 이때 아까 137억 년 전이라고 했는데 이 137억 년 전에 형성된 빛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다만 그 빛이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차졌습니다. 온도가 차지면은 이 파장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절도온도 K 3K가 하는데 273도거든요. 마이너스 273도 가까이 떨어질 만큼 찰 때 형성되는 빛의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도 온 우주에서 우리한테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빛으로 보면은 137억 년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도 속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시에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137억 년 같지만 빛 그 자체는 시간이 없어요. 형태는 변했지만 마찬가지로 공간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공간이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거대한 별이 죽으면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블랙홀이 되면은 공간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공간에 별이 있는 게 아니고 별의 힘에 의해서 공간을 자기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들어가면 지금 그 상태는 시간이 있는지 공간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시간이 있지만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상으로 보면 우리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양자적 상황에서 그 요소들은 지금 빛의 속도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상태에서는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 이전을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간이 언제 탄생되느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의식이 형성되면서 시간과 공간도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있는 데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아까 어떤 이런 묘한 인연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돼서 자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순간 우주 공간에 하나 뚝 서 있는 나로 인식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업식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과 공간 안쪽에 하나의 사건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듯이 그 밖에 다른 모든 생물이나 사건이나 사건들도 다 우주 공간 속에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성립되면은 이제 나 밖의 모든 것은 다 나처럼 자기 동일성의 보편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딱 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진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그래서 이제 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주체적 존재로 딱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흘러가서 하는 것이 상속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또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생각 속에는 과거에 무한한 세월 동안 쌓아왔었던 정보들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느냐? 과거 없어요. 과거는 언제 있느냐면은 자, 제가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걷으면서 누가 물었습니다. 아, 스님이 지금 걸어온 거리가 몇 미터나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 3미터쯤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서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저기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면 이 공간을 구성해낼 수가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이동이 시간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1m 이동했다는 말은 내가 1초간 움직였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은 1초 전도 아니고 1m 전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서 저거를 기억해내는 의지가 사라진다면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지 과거에 있었는지 미래에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가 있으면서 동시에 나는 항상 저기서 여기까지 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순간 만들어진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금 말한 대로 공간 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1m 갔다는 말하고 내가 1초간 걸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집니까?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체로 내가 만들어지고 너가 만들어지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무한한 시간이 항상 우리 기억 속에 만들어져 가지고 내가 너와 다른 주체로서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사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들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기억된 내가 과거나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 정보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현재의 나라의 말입니다. 자, 아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시간이, 윤회가 계속 된다. 윤회가 계속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 하면은 뭐가 생각되냐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하고 달리 없이 흘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시간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동시에 시 공간으로부터 자기가 탈피되는 거예요. 이를 해탈. 삼세나 시방으로부터 해탈되는 것은 삼세나 시방이라고 하는 사건이 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도망간 게 아니고 삼세나 시방을 만들던 의식세계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삼세나 시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철저히 현재 의식이 만들어낸 업식의 현상입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삼세를 만들고 있고 그 영향으로 만들어진 업식의 세계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몇 가지 의식 정보들이 통합돼서 나라고 하는 의식이 딱 떠오르는 순간 동시에 자기 시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죽어서 가고 살아서 오는 시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항상 의식할 때마다 우리는 삼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삼세를 살고 있고 죽음 이후도 삼세를 살았다고 해도 맞는 거고 지금도 삼세를 살지 않고 있고 죽음 이후도 삼세를 살지 않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의식이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나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이런 분별이 딱 형성되고부터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시방 삼세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그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의식이 일어나는 순간 끊임없이 무한 과거와 무한 미래를 계속 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으로서 가지가지 상이라고 하는데 밑에가 이제 마음심이 붙으면은 뭐 상이 되고 마음심이 없다는 이제 모양이 되는데 이건 같은 겁니다. 무슨 같은 거냐면은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의식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항상 현상을 파악할 때 내가 이미 경험했었던 경험의 이미지를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상에는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양, 즉 내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내용들을 특이한 형태로 기억합니다. 이 특이한 형태가 뭐냐면 언어와 형상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형상보다도 더 깊은 데 작용하는 것이 언어예요. 언어의 분별력인데 그래서 업식은 총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똑같냐면은 말하고 똑같아요. 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뭘 하고 있느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DNA는 형상의 이미지를 우리한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상의 이미지하고 어울려져 있는 업식의 언어 표현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형태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숙이 들어있는 언어 표현력이 무엇을 만드냐 하면은 모든 사건들을 그와 같이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눈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업식이. 이 전식, 현식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인간의 인연을 같으면 인간의 눈을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자기 기억이나 부모로부터 묻은 환경의 물질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그런 정보의 내용 중에 명령을 딱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 중에서 명령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침팬지하고는 98.5%가 같다고 했는데 우리를 침팬지 눈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을 만들도록 하는 동력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전식이에요. 전식. 그러니까 그냥 사람 눈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의 인연으로 태어나게 됐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누가 아느냐면 경험한 영역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드냐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정보가. 여러분이 아마 그 생물학 책을 보면은 사람과 짐승과 바다 고기 같은 것 초기 모양을 한번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초기 모양에는 아직 사람으로 가라고 하는 확실한 전식 또는 동물로 가라고 하는 확실한 전식의 구분이 아직 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확실하니 사람 몸을 만드는 전식으로만 작용하도록 만드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지식과 어제도 나라고 생각하고 내일도 나라고 하는 것이 함께 형성된다. 그래서 모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마음과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분별해냈던 형상을 통해서 사건을 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보도록 조건화되어 있는 눈을 통해서 사건을 보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눈이 언제나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리고 사건이 우리 의식 상하와 아무 상관없이 있는 대로 본다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좀 들떠 있거나 또 마음 상태가 아주 평온하거나 아니면 산매가 들어있거나 이때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달리 보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좀 들떠도 물에서 느끼는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만 좀 더 기분이 나쁘면 이런 행동도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제 마음을 가다고 있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만들어낸 모양들을 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없는 것들이 막 툭 튀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모양은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모양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먼저 경험하기도 전에 우리한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업식과 전식과 현식의 경험 내용들이 만들어 온 눈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제 밖에서 어떤 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빨간색 파장하고 파란색 파장이 딱 다르는데 그게 눈에 들어가면 눈에는 망막 뒤에가 이제 이 사람의 망막 옆에 보면은 이 신경이 그 뇌 쪽으로 가는 신경 거기는 아무런 영상이 안 맺혀요. 이 망막이 이렇게 크다 하면은 여기에 신경이 흘러가는 데는 검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검정하게. 근데 여러분이 망막을 다 눈 뜨고 사람 볼 때 분명히 망막에 비친 영상은 검정 부분이 있어요. 빛이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밖에 볼 때 무슨 특별한 눈에 질환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이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망막에 비친 영상대로 사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채워주느냐? 이 밖에 비춰지는 영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이미 습관적으로 영상 띄워주기를 했던 업식과 전식과 현식이 여기도
가사를 보니까 무슨 주황색이겠네? 라고 이 검은 부분에다가 주황색 명상을 투사시켜버려요. 이게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에서 오는 감각, 지각 영역을 뇌에서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이 검은 것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보내준다. 그렇게 재투사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아와 법이 형성되면서 이 와와 법에 맞게 비춰지는 가지가지 모양들을 전기시킨다 그러면 생성시키는 거예요. 자, 눈이 탁 띄어주면은 내가 붉은 가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깔고 있으면서 붉은 것에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상을 마음 가운데 있는 과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익혀왔었던 그 이미지를 통해서 눈앞에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보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눈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걸 본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빛이 왔다 간 거리가 감각직을 깨우거든요. 그래서 제 의식이 이 한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의 시간처럼 시간 보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착착착착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줄이 제일 먼저 보이고 그 다음 줄이 눈 감았다 딱 뜨면은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눈이 인식한 것하고 빛이 오는 속도가 언체 빠르니까 그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삼매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상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멀리 있는 영상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마음으로서 거리를 재는 업식의 거리 영역이 삼매 속에 들어있으면서 또는 특별한 마음 속에 들어있으면서 거리를 단축시키는 인식의 능력이 밖으로 탁 튀어나오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손으로 만져보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의 감각지각하고 눈의 감각지각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빛이 언제 빨라서 그 빠름의 차이들을 우리가 전혀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동시에 딱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특별한 상태 되면은 이 거리를 어떤 의식에 있느냐에 따라서 멀고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날 좋은 날 앞산을 보면은 어떤 날은 앞산이 굉장히 가깝게 보여요. 또 어떤 날을 보면은 산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의식이 변하고 오는 게 아니고 자연 환경이 빛을 통과시켜 주는 어떤 영역의 변화가 오면은 내가 시지각으로 느껴지는 것은 멀리도 느껴지고 가깝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쫙 보고 있으면 비 올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아느냐면은 딱 보면은 바다하고 하늘하고 닿는 이 수평선 이것이 없어지고 마치 배가 하늘을 떠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은 내일 비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면 내일 비가 올 환경이 되면은 공기가 우리의 의식 영역으로 보고 있는 일상의 의식 영역으로 보고 있는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일은 비고 오겠다라는 영상을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이제 개개인 말했는데 제가 보는 것하고 여러분 보는 것하고 아주 유사는 하겠지만 아까 0.1%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유사는 하겠지만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의 수만큼 자기 시공간을 만들어서 이 시공간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이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건데 앞서 말했듯이 업식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제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아주 거의 차이가 없겠지만
다른 양태로 시공간을 만들어내서 산다 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상마다 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며 그다음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가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하는 상이 밖으로 생성되어 나온다. 이걸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그 바로 말한 대로 식이라, 식. 자, 뭡니까? 아와 법이나 그 밖에 다른 모든 분별들은 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체적으로 이 능변이라고 하는 건 주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